당신이 30년 전 그 사고의 진짜 책임자였어. 오래된 쥐새끼가 아직도 여기 숨어 있었군. 그래, 내가 책임자다. 그래서 그딴 옛날 이야기 이제 와서 누가 관심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다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이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이용철 씨는 30년 동안 그날에 갇혀 살았어. 근데 끝난 일이라고? 세상은 승자만 기억한다고? 아니, 진실을 숨긴 가해자를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방금 당신 입으로 전부 시인했어. 뭐? 당신이 여기에 들어온 순간부터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내가 책임자다. 그래서 그딴 옛날 이야기 이제 와서 누가 관심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30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그거 은폐한 거 시인하셨고, 증거인멸 교사에 방금 우리를 향한 협박까지 기자 상대로 아주 좋은 특종거리를 주셨네요. 최세훈 사장님. 이 어린 새끼가 감히.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새끼 손모가지 부러뜨려서라도 그거 빼서. 오늘 전해드릴 사연, 한 남자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30년의 누명과 그 진실을 밝히라는 아들의 가슴 아픈 추적이 담겨 있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 50분,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조차 없는 텅 빈 버스 정류장. 길가의 낡은 조명이 위태롭게 깜빡이고 도시의 새벽은 차가운 공기만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무게를 더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지막 리포트.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다급한 발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하얀 가운을 붙잡았죠. 저기요, 아버지, 도경호 씨, 방금 구급차로 실려온 환자 어디 있습니까? 도경호님 아드님이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보호자분,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오랜 기간 영양실조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나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반복적인 저혈당 쇼크가 온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요? 아니, 의사 선생님, 아버지는 건설사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럴 리가. 조심스럽게. 쓰러지시기 직전에 복지센터 직원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리포트. 그 말을 계속 반복하셨다고요. 도윤은 아버지가 살던 집 주소를 손에 쥐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숱하고 당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이런 곳에 살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낡은 빌라, 곰팡이가 검게 피어난 반지하의 현관문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뭐야? 이게 다 뭐지?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먼지 쌓인 밥상 위에는 전기 요금 독촉장이, 현관문에는 대출 연체와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죠. 어디에도 성공한 아버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뒤따라 그러왔습니다. 엄나, 이 집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유나, 내 아버지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인 거 알잖니? 너한테만큼은 절대로 이런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신신당부를 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요. 도윤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흩어진 고지서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은 된 듯 누렇게 바래고 손때가 묻어 있었죠. 봉투 위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호 형님, 언젠가 이걸 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누가 쓴 거예요? 소스라치게 몰라며. 그건 안 돼.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그게 네 아버지를 평생 괴롭힌 물건이야. 저 때문에 네 아버지가 망가졌어. 아니, 이게 뭔데요? 지금 아버지 상태랑 관련 있는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나도 몰라. 그저 네 아버지가 자기가 죽거든 꼭 같이 태워달라고만 했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도윤은 답답한 마음에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죠. 아버지의 오래된 인사기록 카드, 빛바랜 가족 사진들, 그리고 그 사이에 낯선 이름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 따로 보관된 이름. 낮게 속삭이며
송하연. 이 사람은 또 누구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밤을 샌 얼굴로 출근하자마자 아버지의 과거 재산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요. 혼잣말, 강남 아파트, 잠실 빌라, 오피스텔 2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반지하 월세방으로 내려간 거지? 등기부등본을 하나씩 떼어보던 도윤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했죠? 아버지의 모든 자산이 약 8년 전을 기점으로 불과 1, 2년 사이에 전부 처분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현금화한 흔적이었습니다. 8년 전,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중개인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킨 낡은 부동산 사무실, 노련해 보이는 중개인이 기억을 더듬었죠. 아, 도경호 씨요? 그럼요, 기억나죠. 아주 점잖은 분이셨는데 표정이 항상 어두웠어요. 어두웠다고요? 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아주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싶어 하셨죠. 이유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고요. 급하게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에게 단단히 압박을 받는 사람 같았어요. 비톡촉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약점이 잡혔거나. 약점이요? 돈이 급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눈빛이었지. 압박이라니. 아버지가 누구에게? 도윤은 곧바로 아버지의 과거 10년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아파트가 팔린 날, 빌라가 팔린 날, 오피스텔이 처분된 날,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자마자 거의 전액이 한 사람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의 주인은 어제 서랍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수취인 송하연. 도윤은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송하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몇 년에 걸쳐 수억 원을 보냈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아버지 계좌 내역에서 봤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악몽을 꿀 때마다 그 이름을 불렀어. 마치 귀신의 신사람처럼. 악몽을 꿀 때마다요? 그 이름만 나오면 며칠씩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 평생을 그 이름의 그림자 아래서 살았어. 그럼 아버지의 전 재산이 사라진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정말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이름이 네 아버지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거야. 통화를 끝낸 순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회사 후배였던 한지원 상무였죠. 문자 메시지 음성. 도윤 씨, 혹시 송하연이라는 이름을 알아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걸 망치지 마세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출 수 없었죠. 그는 다시 계좌 거래 내역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가장 큰 금액이 송금되었던 7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아파트까지 팔아넘겼던 그날의 기록에서 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송금 내역 옆 메모란에 흐릿하게 적힌 두 단어. 속삭이듯 지급 사유, 사고, 보상, 사고 보상. 그 네 글자가 밤새 도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감추려 했던 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비밀의 일부였습니다. 도윤은 송하연이라는 이름을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흔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연관된 송하연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기록이 깨끗했습니다. 이 정도로 기록이 없다고 작정하고 누군가 흔적을 지우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해. 도윤은 과거 행정기록 보관소까지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는 한참이나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이상하네요. 송하연님,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살아계신데 주소 이전 기록이 전부 임시거주지, 반기임대, 지인집 같은 곳들이에요. 한 곳에 정착한 적이 없으시네요. 혹시 다른 특이사항은 없나요? 아, 여기 있네요. 특정 사건 피해자 가족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보호관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특정 사건, 피해자요?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윤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자료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단했죠. 30년 전 아버지가 부사장으로 있던 건설사의 대형 신축 현장 붕괴 사고, 사망자 명단,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유가족, 어린 딸의 이름이 숨을 삼키며 송하연. 도윤은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엄마,
송하연이라는 사람, 30년 전 아버지 회사 공사 현장 사고 희생자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 사람에게 평생 돈을 보낸 거죠? 그 사고 아버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십자가였어. 십자가라뇨? 남편은 자기가 그 사고의 책임자라고 했어. 책임자요? 아버지가요? 그럼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는 말이에요? 고개를 저으며 자세한 건 나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저 평생 죄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 네 아버지는 스스로를 벌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 그걸 그냥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란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요. 체념한 듯 사랑해서 믿어줄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도윤은 다시 아버지의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사고, 책임자, 보상금, 송하연.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유품을 정리하던 도윤은 낡은 업무 일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그리고 30년 전 사고가 있었던 그날의 페이지. 그곳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붉은 펜으로 강하게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으며 205호 현장 재해. 최종 책임자. 도경호. 숨이 멎는 듯 아버지가 직접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기록해놨다고.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낯설지만 다급한 목소리. 도윤 씨, 그 일지 발견했군요. 그 문장. 그거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는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평생 동안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 진실을 숨겨온 겁니다. 낮고 무겁게, 도윤 씨. 당신이 찾아야 할 진실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송하연은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평생 숨긴 진짜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전엔 절대 진실에 닿을 수 없습니다. 송하연 말고 또 다른 사람이라니. 한지원 상무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30년 전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일지에 205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205호. 내 아버지가 가끔 술에 취하면 중얼거리던 숫자야. 사고가 났던 현장 컨테이너 번호라고. 컨테이너요? 도연아, 잠깐 집으로 와주겠네. 너에게 주어야 할 게 있다. 어머니는 낡은 보석함 깊숙한 곳에서 작고 녹슨 열쇠 하나를 꺼내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내게 유일하게 맡긴 물건이야. 내가 죽으면 저 205호 컨테이너와 함께 태워줘라고 했어. 아마 네가 찾는 모든 게 거기에 있을 게다. 엄마. 나는 평생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하지만 넌 기자잖니. 가서 네 아버지가 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아와줘. 도윤은 어머니가 준 열쇠를 들고 30년 전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 뒤편, 개발이 멈춘 채 버려진 공터였죠.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만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낡고 녹슨 205호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남긴 기록 속의 장소구나.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지원 상무가 서 있었죠. 결국 오셨군요. 어머님이 열쇠를 주신 모양입니다. 한지원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를 꼭 닮아서 진실을 외면하지 못할 테니까요.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왜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기록한 겁니까? 30년 전 이곳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3명, 그중 한 분이 송하연 씨의 아버지였죠. 하지만 사고의 진짜 원인은 부실공사였습니다. 당시 공사를 총괄하던 최세훈 본부장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불량자재를 쓰도록 지시했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책임자로? 최세훈 본부장은 그룹 회장의 사위였습니다. 회사는 어떻게든 그를 보호해야 했고 희생양이 필요했죠. 당시에 현장 관리자 중 가장 직급이 높고 힘이 없던 사람,
그게 바로 당신 아버지 도경호 부사장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는 반발하지 않으셨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조작된 사고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도경호 부사장에게 있는 것처럼 꾸며진 보고서였죠.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일지에 쓴 건? 스스로에게 새긴 낙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어린 송화연이 아빠를 부르며 우는 모습을 보고 당신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준 입막음용 보상금과 자신의 전 재산을 평생에 걸쳐 송화연 씨 가족에게 보낸 겁니다.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서요. 숨을 고르며. 그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말했던 그 리포트는 어디 있습니까? 조작되기 전 원본 보고서는요? 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당신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또 다른 사람입니다. 사고의 진실을 목격한 마지막 생존자. 그는 30년 동안 저 안에서 오직 그 보고서 원본 하나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컨테이너의 자물쇠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킥.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30년의 시간이 멈춘 공간의 문이 열렸죠. 안쪽 깊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 형님, 그 열쇠를. 아니, 당신은 경호 형님 아들이구만. 얼굴에 형님 모습이 그대로 있어. 컨테이너 내부는 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남자는 오래된 작업복 차림으로 천천히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죠. 깊게 팬 주름과 지친 눈빛. 그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네가 도경호 씨 아들이구나. 결국 이걸 찾으러 왔어. 경계하며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나 30년 전 네 아버지와 함께 누명을 쓴 마지막 생존자다. 이용철이라고 하지. 아버지의 을지엔 아버지가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 네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그 책임을 기꺼이 뒤집어 쓴 사람일 뿐이야. 사고의 진짜 원인은 뭐였습니까? 불량자재. 최세훈 그 작자가 공사비를 빼돌리려고 기준 미달에 철근을 썼다. 네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 위험성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지. 사고가 터지자 최세훈은 모든 책임을 네 아버지와 나에게 떠넘겼어. 이를 악물며.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이셨다고요? 우리에겐 가족이 있었으니까. 회사는 우리 가족을 걸고 협박했다. 조작된 사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 서명하라고. 네 아버지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우리 둘은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용철은 컨테이너 구석, 낡은 철제 캐비넷을 열어 수십 년간 숨겨온 문서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짜 사고 보고서다. 조작되기 전 원본이야. 원본이 아직 남아있었다니. 여기 적혀있네요. 공사자재 위험성 관련 보고. 보고자 도경호 부사장. 아버지는 사고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 하지만 그 보고서는 최세훈 손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조작된 보고서에는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묵인한 책임자로 둔갑해 있었지. 억울하지도 않으셨을까요? 억울함보다 더 큰 게 있었어. 송하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죽던 날 내 아버지는 잿더미 속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의 눈물을 평생 잊지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그 가족에게 보상을 했던 거군요. 그래. 내 아버지는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선택한 거다. 이용철은 문서철 안쪽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서랍에서 봤던 바로 그 봉투였죠. 내 아버지가 이걸 수십 번도 더 나한테 주려고 했어. 태워버리라고.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지. 숨이 멎으며 경호 형님, 언젠가 이걸 돌려주세요. 이 글씨, 송하연 씨 아버님의 글씨군요. 그래. 그분은 사고 나기 전부터 내 아버지와 불량자재 문제를 같이 걱정하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이건 그분이 사고 전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내 아버지에게 남긴 메모다. 무엇을 돌려달라는 뜻이었죠. 죄책감.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형님 탓이 아니니 그 죄책감은 나에게 돌려주시오라는 뜻이었지. 하지만 네 아버지는 평생 그 짐을 돌려주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았던 거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중얼거렸던 마지막 리포트라는 말은 바로 이 원본 보고서, 그리고 이 봉투, 이걸 너에게 남겨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달라는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수행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 여기서 무슨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문 앞에 선 사람은 30년 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은 대기업 사장이 된 남자 최세훈이었습니다. 최세훈은 마치 제왕처럼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서며 이용철과 도윤을 번갈아 훑어봤습니다. 차갑게. 오래된 쥐새끼가 아직도 여기 숨어 있었군. 이용철 씨. 그리고 넌 도경호 아들이냐? 부전자전이라고 남의 과거사나 들추고 다니는 건 똑같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 당신이 30년 전 그 사고의 진짜 책임자였어. 그래, 내가 책임자다. 그래서 그딴 옛날 이야기 이제 와서 누가 관심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다 끝난 일이다. 이용철 분노하며. 끝났다고. 우린 아직 30년 동안 그날에 갇혀 살았어. 최세훈, 그래서 뭐?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난 지금 이 그룹 사장이고 세상은 승자만 기억하는 법이야. 수행원에게 톡짓하며 저놈들 손에 든 서류 싹 다 찢어버려. 날카롭게. 승자가 아니라 진실을 숨긴 가해자를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방금 당신 입으로 전부 시인했어. 뭐? 순간 멈칫하며. 뭐?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당신이 들어온 순간부터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그래, 내가 책임자다. 그래서 그딴 옛날 이야기 이제 와서 누가 관심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30년 전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은폐 시인,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방금 우리를 향한 협박까지 기자 상대로 아주 좋은 특종거리를 주셨네요, 최세훈 사장님. 이 어린 새끼가 감히! 뒤에 선 수행원들에게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새끼 손모가지 부러뜨려서라도 그거 뺏어. 수행원들이 달려드는 순간 컨테이너 입구에서 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그곳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은 라이브 방송 중임을 알리고 있었죠. 당황하며 넌 또 누구야? 제 아버지의 목숨과 도경호 아저씨의 인생을 훔친 대가로 그 다리에 앉아 계신 분. 당신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송하연입니다. 놀라서. 송하연 씨. 도윤을 보며 미소 지으며 안지원 상무님께 연락받았어요. 당신이 여기로 올 거라고. 당신 부하들이 도윤 씨를 미행하는 걸 보고 저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영상, 제가 아는 모든 언론사 기자들 단체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전부 송출됐습니다. 뭐라고? 라이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 목숨값으로 사신 그 자리.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된 것 같네요. 도윤과 송하연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도윤이 손을 잡자 미세하게 눈을 떴죠. 도윤아. 아버지, 저 왔어요. 다 끝났어요. 최세훈, 그 사람 죗값 치를 거예요. 아버지 누명 제가 다 벗겨드렸어요.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봉투. 그 봉투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이거요. 경호 형님 언젠가 이걸 돌려주세요. 이거 송하연 씨 아버님이 아버지 죄책감을 돌려달라고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걸 이제야 돌려줄 때가 왔구나. 네, 아버지.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무거운 짐 돌려주세요. 시선이 도윤 너머를 향한다. 하연, 아가씨. 문가에 서 있던 송하연이 천천히 다가와 아버지의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아저씨, 저희 가족 평생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을 보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띠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마지막 리포트.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가 남긴 원본 보고서와 이용철, 송하연의 증언을 펼쳐놓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하면 낭독하듯 30년 묻혀있던 진실, 어느 부사장의 누명, 그리고 그가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리포트. 기사를 완성하고 마지막 작성자란에 아버지의 이름 도경호 3글자를 썼다가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죠. 기자 도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마지막 리포트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짓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거짓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책임감 강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들이 완성한 마지막 리포트는 단순한 기사를 넘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가슴 뭉클한 헌사였습니다. 옥상에 누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사연은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립니다.